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한국, 중국, 일본의 식사 문화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. 특히 그 밥그릇 다루는 법이 좀 다르잖아요. 왜 유독 한국에선 밥그릇을 잘 안 들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거 정말 재미있는 주제예요. 중국이나 일본은 보면 꽤 자연스럽게 들고 먹는데 말이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이유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뭐 역사적인 거, 문화적인 거, 아니면 그냥 편의성 때문인지. 네, 아주 좋습니다. 이게 그냥 보면 단순한 습관 같은데 파고들면 그릇 재질부터 시작해서요. 쓰는 식기, 또 옛날 계층 의식이나 유교 같은 거.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. 왜 한국만 이런 길을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. 한국에서는 일단 밥그릇, 국그릇은 상위에 딱 놓고 먹어야 한다. 이게 기본이죠. 들고 먹으면 어른들한테 혼나거나 뭐 심하면 좀 없어 보인다. 이런 얘기까지 듣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랬었죠. 여기에는 진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숟가락 사용이에요. 아, 숟가락이요? 네,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주로 쓰잖아요. 숟가락이 있으면 사실 밥그릇을 굳이 입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. 하긴 그렇네요. 푹푹 떠먹으면 되니까 국이나 찌개 먹을 때도 편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릇 자체의 특성을 들 수 있어요. 그릇이요. 뭐 재질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? 네, 맞아요. 전통적으로 쓰던 그 놋쇠 그릇, 유기 그릇 있잖아요. 이게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엄청 뜨거워져요. 열 전도율이 높아서요. 아, 잡기가 힘들겠네요, 진짜. 네, 기록 보면 막 1kg 넘는 밥그릇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들고 먹기가 물리적으로 좀 힘들죠. 요즘 쓰는 그 스테인리스 그릇도 사실 열받으면 꽤 뜨겁고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먹게 된 거예요. 와, 1kg요? 그건 정말 들 수가 없겠는데요. 네네.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로 역사적인, 사회적인 배경도 무시 못해요. 아, 이것도 중요하겠네요. 어떤 거죠? 이게 조선시대 양반 문화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. 당시에는 밥그릇을 드는 걸 약간 격식 없는 행동, 혹은 뭐랄까 하층민들이 하는 행동처럼 여기는 그런 시선이 좀 있었어요. 아, 계층적인 시선이 있었군요. 네, 뭐 식탁 없이 그냥 바닥에서 급하게 먹는 모습이랑 연결됐을 수도 있고요. 또 유교 예법 같은 거 있잖아요. 어른 앞에서 그릇 들고 막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상에 딱 내려놓고 바른 자세로 먹는 걸 더 점잖다고 본 거죠. 예의 바르다고요. 결국 실용적인 이유, 그러니까 숟가락 쓰고 그릇 뜨겁고 무겁고 이런 거랑 사회적인 규범이 같이 작용한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식사 구성 자체도 영향을 줬어요. 한상 차리며. 아, 밥이랑 국이랑 반찬 쫙 깔아놓고 먹는 거예요. 네, 밥 먹다가 국 먹다가 또 반찬 이것저것 집어 먹어야 하는데 그릇을 들었다 놨다 하기가 오히려 더 번거롭죠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그냥 제자리에 두고 숟가락, 젓가락 쓰는 게 훨씬 편하겠어요.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바로 옆 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정반대잖아요. 거긴 밥그릇 드는 게 자연스럽고 심지어 예의라고도 하고요. 네, 그렇죠. 중국이랑 일본은 기본적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니까요. 젓가락만 쓰면 밥알 흘리기가 쉬우니까 밥그릇을 입까지 가져가는 게 훨씬 뭐랄까 효율적인 거죠. 아, 도구가 다르니까 행동도 달라지는 거군요. 네.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. 그릇을 상에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여서 먹는 거 있잖아요. 이걸 이누구이, 개처럼 먹는다는 뜻인데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해요. 헉, 개처럼 먹는다니 표현이 엄청 세네요. 네, 그래서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왼손으로 딱 받쳐 들고 먹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.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? 중국도 젓가락 쓰잖아요? 중국도 비슷해요. 고개를 너무 숙이고 먹는 건 좀 동물 같다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밥그릇을 손에 들고 허리를 펴고 먹는 자세를 더 선호했죠. 그리고 쓰는 그릇도 보면 주로 도자기나 나무 그릇이 많아서 한국의 금속 그릇보다는 좀 가볍고 덜 뜨겁다는 그런 실용적인 차이도 있고요. 아, 그릇 재질 차이도 무시 못하겠네요. 가볍고 덜 뜨거우면 들기가 훨씬 수월하니까요. 그렇죠. 와, 정말 흥미롭네요. 정리해보면 한국에서 밥그릇을 잘 안 드는 건 숟가락을 쓰고 그릇이 뜨겁고 무겁고 또 양반 문화나 유교 영향도 있고 한상 차림 방식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결과군요. 바로 그거죠.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점은 매일 하는 이 사소한 식사 행위 하나에 그 사회의 역사,
기술, 가치관 같은 게 정말 깊숙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단순히 밥그릇 예절 차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더 큰 의미가 있겠죠. 네,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동아시아 세 나라가 이런 실용적인 필요랑 문화적인 상징성을 어떻게 다르게 버무려서 각자만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. 한국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먹는 효율성보다는 좀 더 격식이나 함께 먹는 그 상차림 형태를 중시하는 문화적 선택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? 그렇군요. 진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따르는 일상의 규칙들 하나하나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. 새삼 놀랍습니다. 맞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얘기한 이 밥그릇처럼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하는 다른 습관들 중에도 혹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우리 행동을 조용히 이끄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규칙들,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